차쌤과 청정차 선수 한 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저희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되돌아보시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뭐 금년은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혼난 기억밖에 없습니다. 예. 혼난 기억이요? 예. 어떤 뭐 이제 것들이? 사무실에 네. 또 확진자 뭐 나왔다는 소식 듣고 놀란 적도 있고 또 어디 가면은 갈 때마다 또 마스크 없어가지고 또 마스크 부랴부랴 구해가지고 다시 네. 들어가고 뭐 그런 기억밖에 없네요. 오늘도 촬영지 오시다가 또 갔다 오실 뻔했다고. 오늘은 그래도 잘 준비해 봤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죠. 한 해 되돌아보면서 예,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한 해 몰래 뭐 큰 경사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 경사도 있었죠. 결혼도 했고.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차쌤과 우리 법률방송 PD님들, 감독님들과 이렇게 차쌤과 청정차 선수 한 잔 찍게 된 게 정말 저한테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상도 받으셨잖아요. 아, 상도. 그쵸. 아주 재밌는 한 해였네요. 예. 네. 차쌤 이번에 손녀분 만나시러 싱가포르 가실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언제 가려고 했는데 또 그쪽에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런 계획이 또 있으시구나. 예. 좀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이제 재판도 들어가고 또 검찰 포토 라인 앞에도 가보고 그렇게 취재해온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법관 탄핵 얘기인데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았는데 우리는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 이들의 자주 섞인 분노와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에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연루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던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이제 법관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인물이 바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입니다.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올해 2월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차쌤, 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왜 청구가 된 건가요? 제가 또 행정처장을 하고 하면서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답변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판사가 잘못하면은 대법원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행사해서 뭐 사표를 내면 수리하든지 해서 처리할 문제지 판사 한 사람을 뭐 내보내기 위해서 국회에 나서서 탄핵한다 이런 건 도저히 그 좀 국회 체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도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에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태가 오면은 국민들한테 아 법관이라는 자리가 정말로 저렇게 중대한 자리구나.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국회에서 탄핵을 해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정말로 중요한 자리구나. 그래서 함부로 판사를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마침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겨서 이제 그렇죠. 예,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런 셈이죠. 법관에 대한 예, 탄핵이 탄핵 소추안이 예. 가결이 됐었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검사에 대한 경우는 좀 어떤가요? 이제 검사도 같은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검사는 이제 검사징계법을 보면은 해임도 가능하고 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번거롭게 탄핵을 안 하더라도 다만 이제 파면은 못하지만 해임하고 면직이 가능하니까 네.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그렇지. 처리가 되는 뭐 해임하면은 이제 그 직을 네. 떠나니까. 근데 판사는 해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든지 파면 그 이제 탄핵이 되든지 근데 형사재판을 받으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형사사건으로 문제되면 본인 스스로가 다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러면 왜 이제 사표를 받아주느냐. 근데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그때까지 계속 월급을 주고 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사표를 내면 수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간혹 나는 억울하다고 해서 이제 사표를 안 내는 이제 법관도 생기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탄핵을 해서 내보내는 길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보면 이제 2심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제 헌재에서는 또 탄핵이 각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탄핵 청구가 각하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근데 각하된 것은 탄핵은 이제 원래 헌법에 의하면 그 직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성근 부장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 청구가 됐을 당시는 현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접수되고 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임기가 10년 임기가 만료돼서 임기가 만료되면 그 날짜로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네. 더 이상 판사의 직을 벗어났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이게 인용이 된다고. 그렇죠. 예, 네네. 예. 그 3명이 이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이 심판 절차 종료 의견을 냈고, 네, 나머지 5명이 이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렇다면 소수 의견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근데 소수 의견도 저도 궁금한데 아까 이제 장 기자님께서도 인용 의견이라고 했는데 탄핵을 인용할 수는 없죠. 이제 과거에 이미 퇴직한 사람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직을 그만두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탄핵하자 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뭐 탄핵해서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 하는 행위가 탄핵될 만하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그 이제 소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 의견도 탄핵 대상이 아닌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아닌 걸 또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 이래 이제 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네. 분쟁이 이미 사라졌는데 그게 아직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의견 내는 것이 조금 좀 이제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법농단 의혹이라든지 또 이런 법관 탄핵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국민들의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추락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네, 일이죠. 그게 좀 많이 예, 안타깝긴 예, 한데 예. 이제 탄핵의 경우에는 혹시 시효제도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근데 탄핵은 사실 헌법에만 규정이 있고 네. 헌법재판소 만들면서 이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헌법재판소법을 만들면서 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는 벌써 30년 전이니까 뭐 크게 이런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겠나 하고 이제 또 연구도 많이 안 되고 해서 이제 별로 그 규정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다 정치적인 공무원들은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그 왈가왈부하고 이제 법관이나 이제 검사의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히 이제 탄핵이 되면은 보통은 이것도 일종의 징계 처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 처분은 이미 오래된 걸 새삼스럽게 그다음에 내가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보복처럼 비치기가 쉽고 해서 이제 또 형사 사건도 오래되면은 공소시효제도가 있어가 과거에 있었는 것을 세월이 지난 뒤에는 본인도 이제 오래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때 가서 이제 또 끄집어내서 형벌을 과한다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해서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네. 이거는 형벌보다도 더 이제 징계 처분인데 시효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사법권을 행사하는 이제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유리한 판결을 안 해줬다 이런 이제 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탄핵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탄핵 소추를 하겠다 하면은 상당히 이제 상대방에 압박이 되니까 네. 어떤 이제 그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탄핵의 경우는 특수한 하나의 그 이제 제도니까 시효를 아주 짧게 두고 있는 독일 경우 같은 데는 그래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짧게 두고 그때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 것을 끄집어내서 한번 혼을 내자. 이래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네네네.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시네요. 예, 예. 시효제도에 대해서.
네, 그러면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도 나고 또 헌재에서는 이제 청구 기각 결정도 내리고 하니까 이제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시민단체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법관에 대한 감독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이제 법관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법관도 과연 감독 대상이냐 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뭐 모든 공무원은 다 이제 국민의 감독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이제 직업 공무원들은 이제 그 공무원 체제 안에서 징계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해결되는데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무슨 징계 처분하고 뭐 장관을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한다든지 또 뭐 내각 책임자에서는 이제 내각 총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우는 탄핵을 뭐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이제 특수한 이제 공무원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법관은 사실은 이제 그런 공무원하고는 좀 직업 공무원 비슷한 이제 기간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장기간 근무하는데 감독을 하면은 이제 법관의 직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감독하는 사람과 법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감독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감독하는 사람이 또 순수하게 하나님처럼 딱 사심 없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뭔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하면 안 되지만 또 감독권을 빙자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폐해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감독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 이래 해서 이제 내부에서 감독하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장에게 이제 인사권을 줬는데 결국 이제 최근의 사태를 보면은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다. 내부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부에서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외부에서 한다. 외부에서 하면은 누구 할 것이냐? 그럼 하는 사람은 누가 뽑을 것이냐? 그럼 국민이 뽑아야 되는데 국민이 뭐 선거하듯이 국회의원 하듯이 뽑을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뽑든지 뭐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현재 국회에서 이제 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이 뽑히면 또 정쟁의 도구로 이제 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많다. 이제 그래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국정감사도 물론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사법행정만 하지 재판은 하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오랜 관행위에서 이제 그게 확립이 되는데 법관의 감독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은 그런 좋은 전통이 세워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운영될 가능성이 현재는 많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있죠. 네네. 가장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 회복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사법부를 둘러싼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위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물 한 잔 안 먹고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느낌 뭔지 아시나요? 가슴이 꽉 막혔다고.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소주제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재심 청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원래 소송에서 이제 무고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제 사실 이제 뭐 조그마한 범죄도 많지만 살인 사건이라든지 큰 범죄에서도 간혹 보면은 1심 무죄, 2심 유죄, 뭐 이제 사형 선고가 됐다고 또 무죄가 됐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케이스가 드물진 않지만 간혹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전혀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을까? 네. 또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피고인들은 또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위협을 받아서 자백을 했다고 하지만 법정에 와서도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도 왜 판사는 모르니까 네.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하니까 자백을 하니까 유죄인갑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왜 내한테는 사실대로 아니라고 말을 안 했을까? 아니라고 말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심리를 해볼 건데 이런 또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재심 사건 판결문도 보고 이래 했는데
당사자 본인은 이제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안 했으니까 100% 이제 확신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 자기 의심을 받고 있고 의심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쭉 있는데 그런 걸 들이대면서 이래도 아니냐고 할 때 그 사람은 선택할 것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든지 하긴 했지만 좀 용서를 빌어가 차라리 형을 조금 감경해서 살고 서로 사는 게 좋겠다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서 그 사람이 내 말 믿어주는 증거가 나가 믿어주든지 뭐 하면 아주 좋은데 이놈 거짓말 하는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형을 결국은 이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봐서는 분명하게 범인인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성단을 그러면 형이 올라가니까 그 위험을 부담 안 하고 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억울하긴 하지만 좀 빌고 형을 조금 적게 받아서 차라리 나중에 혹시 법인이 잡힐 때를 기대하고 일단은 이 현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뭐 거짓으로라도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두 가지 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애들 나무랄 때도 애들도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혼나는데 억울한데 조금 한 대 맞고 그냥 끝내려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떤 비슷한 심리 상태에 빠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현장에 가지도 않은 피고인이 이제 자백을 했다면 그 내용은 누가 연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 저도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이제 범인이라야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상황이 네. 이랬고 그때 가니까 피해자가 어디 있었고 해가 뭐 어떻게 해서 묻고 뭐 하다가 뭐 반항을 해서 어떻게 찔렀다든지 뭐 칼은 어디 해도 이런 이야기를 범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소장에 보면은 몇 시 몇 분경에 살해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범인 그 집은 들어가지도 않고 딴 데 있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누군가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이렇게 범행을 했을 거라는 것을 그 이제 결국 경찰관이라든지 초동 단계에서 아 범인이라면 들어올 때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찌르고 이렇게 나갈 것이다 어느 정도 추리는 하겠죠 현장 상황을 보고 그래가 이제 이렇게 했지 하고 자꾸 그 범행하는 과정을 자기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지 하니까 여기서는 뭐 예라고 대답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마치 이제 내가 한 것처럼 이제 조서가 꾸며져 가지고 이제 유죄 증거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때 가서 뭐 피해자가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뭐 강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고문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당시에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찰분들이 작성한 이 조서가 맞을 거다라고 좀 그냥 믿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그때는 이제 뭐 하셨을까요? 다른 이제 증거도 물론 물적인 증거도 있을 수도 네. 또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합을 해보면은 유죄라고 이제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건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근데 이제 경주 당구장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2심에 가서는 무죄가 됐어요. 네. 근데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이제 다르게 판단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범인이 뭐 두 사람이다 해가 운전사하고 이제 그 진범이로 지목된 사람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경찰관이고 그 경찰을 태워다 준 이제 운전사가 있고 하는데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자백을 했다 한 사람은 또 번복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끝까지 이제 경찰관 아니라고 우기니까 이제 결국 2심에서는 같은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도 결국은 그 뒤에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범인이 잡혀가지고 이제 무죄인 것이 확정이 됐죠. 근데 저도 예전에 취재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제 자기가 질문이랑 답을 했는데 해명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지고 네 하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녹취록을 보니까 이제 뭔가 그런 점들이 또 이제 또 문제점으로 제기가 네, 됐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은 피의자 신문조서도 사실 형식상으로 보면은 이제 마친 다음에 열람을 하게 하고 열람하고 나서 고칠 것이 없다 하고 도장 찍었다는 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보면은 뭐 아주 특수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제 신문은 다 이제 밤 10시경 끝났는데 서류 확인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려가 그 다음날 새벽까지 했다 이런 뉴스가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가지고 변호사가 이 사람 말한 대로 다 적힌지 확인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일반인이 자기가 말해가 적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5시간, 6시간씩 일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뭐 어필해가지고 고쳐달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돈 찍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득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건에서 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거 그것이 저는 좀 앞으로는 문제가 아닌 게 물론 수사기관의 업무를 우리가 들어줘야 되니까 네. 이제 피의자들이 뭐 자백하고 이런 거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약식으로 처리를 하고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만 뭐 필요하면은 이제 신문하는 식으로 네. 하면 수사기관도 업무 부담을 확 들고 또 필요한 사건은 할 수 있고 근데 당분간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주제 할 때마다 늘 약간 재밌더라고요. 예. 이 단어들이 늘 육조지란 말이 있는데 예. 이 육조지 무언가요? 이게 이제 6이라는 것은 이제 식수 숫자로 6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조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이제 잘못됐다, 혼이 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6가지 혼이 났다. 이제 정일얼병이라는 이제 소설가분이 1970년 이제 중반 무렵에 뭐 본인의 자전적 어떤 경험담이라고 뭐 말씀하면 소설이니까 네네. 한 단편 소설이 제목이 이제 육조지입니다. 네네. 육조지 그럼 뭐 어떤 거 6개가 있나요? 그 이제 그 네.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제 사법 현실을 고발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이제 피의자가 돼가지고 재판 받고 이제 석방될 때까지 과정에서 겪은 일인데 네. 이제 6단계를 거쳤다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교도관들을 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당한 고초. 또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고초, 또 검사 앞에 가서 또 이제 조사받으면서, 또 이제 법원에 가서 또 판사 앞에서 조사받은 거. 이 4개는 사법기관하고 관계되고, 이제 5번째는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자기가 이제 한 뭐 죄수들 간에. 죄수들 간의 관계. 네. 또 이제 6번째는 이제 가족들. 우리 이제 집구석에서. 가족들이 이제 겪은 이제 그. 네, 그걸 이제 거쳐- 육조지라고 6가지. 표현을. 예. 네네. 그러면은 혹시 계속해서 저희가 사법개혁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십 년간 사법개혁이 좀 추진됐고 매번 정부마다 또 사법개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세워져지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은 저는 뭐 정확하게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해결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구속자 수가 옛날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뭐 예컨대 20명만 돼도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5명 되면 눈에 딱 보이니까 5명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다 집합해가 데리고 가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신속해지고 또 옷도 이제 사복으로 입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래 되니까 이제 교도관에 의해서 뭐 세워져지는데 내가 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이제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는 큰 이제 진보가 되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은 이제 그 때려줘진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은 네. 어떤 옛날에는 이제 경찰관에 가면 네. 참 묻기도 전에 우선 한 번 때려가지고 기를 좀 죽여놓고 신문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뉴스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경찰관들은 아마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거의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닌가. 네. 아까 제가 전문 주제에서 하는 이제 재심 사건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뭐 경찰관을 뭐 굳이 때려서 가면서까지 열성적으로 일을 할 뭐 열성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막 이제 일을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고 네. 뭐 아니라고 논란만 하면 아닌 되고. 같다 말은 말 같다 증거 있으면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 네. 다 과학적으로 증거 수집하니까 CCTV를 본다든지 뭐 DNA를 채취한다든지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여러 있으니까. 가지 하니까 굳이 뭐 피고인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죠 피의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해결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그 법원 또는 이제 검사 경찰청 요거는 이제 어떤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근데 검사는 이제 불러줘진다는 이야기인데 요즘도 간혹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사건 이런 걸 보면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계속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데도 자기들이 가서 조사는 하지 않고 계속 불러서
하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죠. 그 가면은 또 별로 조사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앉혔다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 사건도 참고인이나 중요한 참고인이 이제 오면은 계속 불러서 다짐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자꾸 이제 다짐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일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한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검사가 불러줘지는 것. 그 소환 조사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예, 해결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법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제 밀어줘진다 그러잖아요. 미뤄져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 한 지가 이제 근 10년 돼 가는데 이제 옆에 있는 그 젊은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판이 너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도 선고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텀도 너무 늘어지고 그래서 집중 심리에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후임자한테 미룬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뤄져지는 이런 풍조는 조금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럼 6조지 중에서 이제 검찰 부분 그리고 법원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하다고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를 부분 저는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제 나아져야 되겠다는 것은 당위인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참 그 뭐 법원을 예를 들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라고 할까, 그 뭐 영어로 치면 이제 unmet need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참 최고의 숙제지요. 그러려면 우선 인적 자원이 좋은 인적 자원을 우리가 이제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변호사들도 또 잘 협조를 해줘야 되고 또 당사자들도 이제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세 개가 이제 맞물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1, 2년 내에는 절대로 되지가 않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할 만한 여력도 없고 네. 또 그걸 생각을 해도 할 만큼 뒷받침도 되지 않아서 저는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6조지 이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이런 문제들이 다 나아지고 또 이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좀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네. 뭐 정말 좋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